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많은 흑인 인구가 대도시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몰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흑인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 미국 인구 중에 흑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2020년 기준 대략 12에서 15% 정도입니다. 백인 인구가 60% 정도인 것을 생각한다면 최소 1대 4의 비율인데, 아마 미국 도시에 살거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통계를 보고 어라? 생각보다 흑인 수가 적네 라고 생각하실 듯도 합니다. 바로 오늘은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남북전쟁 직후로 돌아갑니다. 링컨의 공화당 정부는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수정헌법 14조와 15조는 기존의 노예였던 자유민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미 의회의 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까지 전폭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당시 흑인 인구의 절대 다수는 남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부는 전통적으로 목화 등을 재배하기 위한 거대 농장인 플랜테이션으로 굴러가는 경제였기에 엄청난 노예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북부에 자유 흑인들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북부에는 노예가 필요 없었기에 애초에 흑인 인구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남부의 흑인들은 해방되었지만 거의 모든 자유민들은 남부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땡전 한 푼 없었기에 다른 곳으로 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특히 과거 플랜테이션에서 일했던 흑인들은 계속 그곳에서 소작농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했습니다.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플랜테이션에서 목화나 인디고, 쌀, 담배를 재배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절박한 흑인들의 상황을 악용한 백인 노예주들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할 돈만 주고 그나마 흑인들이 벌어들인 돈을 거주지의 임대료로 강탈하는 등 노예제 해방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반노예 상태로 묶어 놓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들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 것에 대해서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흑인들은 이제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투표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도 나가 상원 의원까지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부의 공화당은 남부의 군대를 파견해 계엄 상황을 만들어 흑인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1877년까지 남부의 흑인들은 적어도 과거보다는 그런대로 살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877년 남부에 주둔한 연방군이 철수한 이후 남부주들은 차례로 흑인들을 인종차별하기 위한 법안을 주법으로 통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러 선거권을 박탈한다던가, 선거세를 신설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투표를 아예 못하게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짐 크로우법으로 알려진 법이 통과되었으니 이는 흑인의 주거는 물론 모든 시설 이용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법이었습니다. 백인만 갈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화장실, 백인만 앉을 수 있는 좌석 등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인종차별의 시대가 남부에 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든 집단으로든 저항하는 흑인들이 있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KK당과 같은 자경단들이 벌건 대낮에도 길에서 흑인들을 죽을 때까지 구타하는 것은 물론 저항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해 나무에 시체가 걸리는 등 그야말로 남부는 노예 해방 이전의 지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견디다 못한 흑인들이 남부를 떠나는 대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915년부터 1920년대까지 흑인들은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침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전시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었고 많은 공장들이 싼 노동력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으로 도시로 이동한 남부 출신 흑인들은 미국 북부 대도시의 노동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공업지대로 몰려든 것은 비단 흑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미국의 시골 백인들은 물론 멀리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계 백인들이 집단으로 미국으로 건너오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이들 백인들은 기술은 좀 떨어져도 자신들보다 싼 값의 노동력으로 공장주들에게 어필하던 남부 출신 흑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인종 간의 갈등은 대도시의 특정 국적, 특정 인종이 몰려 사는 집단 거주지를 마련했으니 뉴욕의 퀸즈나 브롱크스 같은 지역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 중 스파이더맨의 동네로 더 유명한 브롱크스는 지금도 유색인종이 몰려 사는 곳으로 백인과 동양인이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흑인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주춤했던 남부 흑인의 대도시 이주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다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북부의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서부 해안의 대도시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LA 등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흑인 인구가 많아진 역사적 배경입니다. 흑인 인구의 대도시 유입은 그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시의 흑인 인구가 늘어나자 부유한 백인들은 흑인들을 피해 도시 근교로 이주하는 백인의 탈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장은 어쩔 수 없이 도시에 가지고 있지만 집은 흑인들을 피해 도시 근교에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구조의 재편은 흑인 인구가 증가한 워싱턴 DC,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들의 범죄율 증가와 도심 쇠퇴로 이어져 현대 미국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원에는 미국의 고질적인 질병인 인종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 대도시를 둘러싼 현지의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미국 사회학자들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이민자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도 한 번쯤은 배우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